안녕하세요. 조현이 게임 작업실 유니티를 위한 C# 강좌입니다. 사실 유니티를 위한 C# 강좌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C# 배우신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사용법만 잘 익히시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드는 데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나마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다루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하나의 이름 아래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이 들은 것 같죠? 맞아요. 배열과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컬렉션은 배열과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다른 건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컬렉션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기능도 부여될 수 있지만 그건 뒤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배열은 처음에 방을 만들 때 방의 개수를 정해놓고 얘기했지만 컬렉션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방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배열은 하나의 호텔 를 지어놓고 그 방에다가 무언가를 갖다가 딱딱 채워넣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컬렉션은 기차놀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줄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있다. 데이터가 쌓여있고 누군가가 여기서 망치로 꽝 하고 때리면요. 이 자리가 쏙 하고 빠져버리고 그냥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위치가 유지가 되죠. 하지만 컬렉션은 여기서 이 사람을 갖다 누가 쏙 하고 빼내간다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요. 배열은 이렇게 이 자리를 갖다 똥 쳐가지고 빼버리면은 이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는데 컬렉션은 착착착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컬렉션이라고 심플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컬렉션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폰트를 좀 줄여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컬렉션 종류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익히는 사실 어차피 기능들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두 개 정도의 많이 쓰이는 것만 정확히 익히면 다른 것들도 익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딕셔너리와 리스트 두 개만 정확하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와 리스트의 차이는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이 고정되느냐 아니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이 고정이 안 되고 리스트는 어떤 타입의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미리 지정을 하는데 리스트의 사용을 좀 더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리스트, 딕셔너리 오늘 딱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리스트부터 한번 해봅시다. 리스트는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아니고요. 목록할 때 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배열에 컬렉션으로서의 특징을 더한 심플한 형태입니다. 컬렉션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 좋고 실제 사용할 때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목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사되어 날아가고 있는 파이어볼 같은 것들을 저장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목록이죠. 리스트. 먼저 선언부터 하고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기로 할까요? 지난번과 똑같이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헬로 월드 스크립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불러와서 한번 여기서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선언해 보기로 할까요? 리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옆에 분모를 통한 가로 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리스트에 저장할 데이터의 자료형을 미리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배열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하면 이름만 선언해 주는 거예요. names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선언할 것이다. 지금 이제 기차놀이 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new list string 가로 열고 닫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names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즉 실제로 리스트를 만드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곳은 맨 처음에 선언을 할 때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왜 미리 개수를 정해주느냐? 미리 적당히 자리를 잡아두는 거죠. 데이터 하나 넣을 때마다 필요한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리를 미리 잡아두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물론 이건 상한선이 아니라서 이보다 더 넣어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다만 효율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이 당장 중요하지 않을 때는 저 숫자를 미리 써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names라는 이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땐 먼저 점을 찍어요.
이 네임즈에다가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냐면 데이터 추가, 그다음에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제임스라는 이름이 네임즈라는 리스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이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리라는 이름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 네임즈에는 제임스와 아리가 추가되어 있어요. 순서는 제임스가 먼저, 아리가 두 번째. 즉 이걸 불러올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임스 0번, 네임스 1번을 갖다 찍게 되는데요. 이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임스, 아리 0번 제임스, 1번 아리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목록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더한 순서대로 제임스, 아리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쪽에다가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배열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제가 밀어서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리스트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0번 자리에 삽입해라. 즉, 자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방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방에 아리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게 0번 방, 현재 1번 방인데 이건 불변이 아니라 여기다가 0번 자리에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조시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0번 방, 이게 1번 방, 이게 2번 방으로 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도 계속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조시, 제임스, 아리 이 순서대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리무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리무브 1 하면 1번 자리에 있는 이름을 삭제합니다. 또는 내용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리무브 at에서 1번 자리에 있는 제임스가 삭제가 되고 리무브 r이 하면 r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내용이 사라집니다. 즉 번호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내용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남겠죠? 자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시 한 개만 남았죠? 정말로 조시 한 개만 남았나? 이 뒤에 뭐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한 가지 기능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names.count 하게 되면 지금 현재 names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소의 개수만큼 i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names 개수만큼 0부터 개수 마이너스 1까지 돌면서 names i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names가 지금 현재 내용이 1개 들어있다면 names 카운트에 1이 들어가고 names 0 하나만 찍게 되겠죠. 자 하나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혹시나 알아보기 쉽게 인덱스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워질 겁니다. 로그를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죠? 좀 더 알아보기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조시, 제임스, 아리 셋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0번 조시, 1번 제임스, 2번 아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names에 contain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contains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로그를 찍는데 뭐라고 찍냐면 names contains 아리? 하고 묻는 거예요.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true가 나옵니다. 아리는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을 쓰게 되면 거짓, false가 나오겠죠.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거짓, 펄스가 나오죠.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리스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더 알아보고 가죠. 인덱스 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덱스 오브 R이, 그러니까 R의 인덱스가 몇 번이냐고 묻는 거죠. R이가 2번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없는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없는 것의 인덱스를 물어봤을 경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인덱스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건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 리스트에서 자주 쓰이는 거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명령인데요. 클리어입니다. 청소하겠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됐기 때문에 이 카운트가 제로가 되고 이 안을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명령을 수행할 때는 가로를 쓰게 되는데 심지어 파라미터 첨자가 없을 때도 가로는 쓰거든요. 하지만 카운트의 경우에는 가로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의 기본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리스트에서 이 정도 내용을 알면은 일단 기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차후에 필요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딕셔너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스트와 딕셔너리까지 알아보면 오늘의 내용이 다거든요. 자, 딕셔너리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딕셔너리는 사전이란 뜻입니다. 저도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요. 놀랍죠? 농담이고요. 딕셔너리는 기술적으로는 키밸류 저장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딕셔너리가 뭔지를 설명하시면 그 키밸류 저장이라는 게 뭔지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을 우리가 찾을 때는 어떻게 찾죠?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를 통해서 찾죠. 예를 들어 사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단어를 찾아본다고 합시다. 사랑과 밀접한 감정이죠. 자, 이러한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찾죠.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게 키고 이 내용이 밸류입니다. 즉, 키값을 지정해서 밸류를 저장하는 컬렉션이에요. 어째서 예시를 이런 단어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 어떤 감정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의 타입과 밸류의 타입을 선언합니다. 이 키 타입과 밸류 타입은 조건에 맞으면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조건이 뭔지 좀 약간 알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키값으로는 보통 문자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자열을 많이 사용하지만 숫자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즉 사전을 숫자를 통해서 뒤져도 상관이 없고 문자를 통해서 뒤져도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타입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밸류 역시 스트링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는 어떤 걸 선언해 볼까요? 쉽게 갑시다. 이럴 땐 CT죠. 자, 이렇게 되면은 키값으로 스트링 그리고 내용으로 스트링을 가지게 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에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키값을 찾으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기 위해서 스트링 키밸류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미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리스트와 똑같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애들을 사용을 하지만 딕셔너리에는 키와 밸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에 키, 두 번째 밸류를 넣게 됩니다. 여기선 스트링과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심플합니다. 한국에는 서울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말고 그냥 수도만 씁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남미 있는 국가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요즘 제가 중남미에 가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빨리 게임을 완성시켜가지고 중남미에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요즘 가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딕셔너리는 숫자로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키 값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서트가 없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볼까요? 키값으로 스트링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값은 서울이 출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칠레 이렇게 쓰면 산티아고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딕셔너리예요. 그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딕셔너리에서는 키값을 가지고 이렇게 키값을 가지고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값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자, 부산으로 바뀌었죠. 이 기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키값이 같은 두 개의 밸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키값을 넣었을 때 서울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키값에서 부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키와 밸류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딕셔너리에는 단순한 컨테인즈가 없습니다. 단순한 컨테인즈보다 컨테인즈 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키 중에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키는 한국, 쿠바, 칠레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인즈 키 일본이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다른 명령으로 contains value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여기선 예를 들어 value 중에 이런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명령은 키 중에 일본이 있냐였죠? false입니다. 두 번째는 value 중에 하바나가 있느냐였죠? true입니다. 이런 식으로 contains key, contains value라는 명령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삭제도 할 수 있는데요. 삭제를 할 때는 키값을 통해서 삭제를 하죠. 왜냐면 키니까요. 이렇게 되면 칠레라는 키를 가진 원소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리어는 똑같이 가능합니다. 뒤에 첨자가 없다고 해서 가로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스트와 딕셔너리, 컬렉션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자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른 컬렉션들은 약간의 기능이 추가되었거나 변형이 되었을 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 리스트나 딕셔너리와 비슷합니다. 자, 오늘도 연습 문제는 없을 계획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여태까지 배운 배열과 컬렉션 이것들을 갖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명령어를 다음 시간에 배울 계획인데 여태까지 밀렸던 배열과 컬렉션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 배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습 문제 폭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컬렉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충분한지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다음 강좌를 보시면은 그리고 다음 강좌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준비할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컴팩트하게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이의 게임 작업실이었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